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오늘은요, 가을 날씨처럼 센치하게 문을 열어볼까요? 약간 진짜 가을은 저 사람을 약간 좀 몽글몽글하게 하는 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가을 타시는 거예요? 네? 가을 타요? 가을 남자. 심하겠다. 자, 오늘의 고객님은 말이죠. 잡았다 요놈! 아이고, 어머. 요즘 오 박사님을 사칭하고 다니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문제네. 근데 이분이 남편 쪽이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 딸 너무 이쁘게 잘 살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 그래서 셋째까지 고민 중이라고. 애국자시네. 자, 오늘 갈등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두 분께서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미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성윤입니다. 김기사 운전해. 어서. 선녀가 필요해. 정이야. 하늘이 많이 나오게 찍어야 돼. 하나, 둘, 셋.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어디 봐봐. 팔등신이 아니고 그냥 등신이잖아.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이 웰컴티는요. 우리 어, 또 예. 전 국민 사모님이시죠. 엘레강스한 우리 고객님을 또 어울리게 준비한 로얄 밀크티입니다.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하니까 한번 쭉 드셔보시고 오늘 또 사모님 모시고 오시라고 또 정기사님도 아니, 모아는 잘 지내죠? 아, 예, 예. 네, 많이 컸을 것 같아요. 와 네. 이제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 곧 어머. 4학년 돼요. 많이 컸어요. 와, 진짜 이거 네. 네. 아니, 우리 모아가 옛날에 조용하고 좀 말수가 없어서 그때 걱정을 하셨어요. 네. 근데 요즘 어떻게 좀 나불나불 네. 많아졌나요? 밖으로 이제 나가면 정말 애가 너무 말도 없고 그랬는데 요즘은 나이도 이제 먹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모르시는 분이 아이 너 몇 살이니? 이러면 10살이요. 이렇게 대답도 씩씩하게 하고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아, 네, 너무 다행입니다.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이게 또 예전에 한번 운영 박사님을 또 뵌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약간 마음의 문이 약간 닫힌 상태로 약간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괜히 이렇게 좀 죄송스러워가지고 뵙기가 조금 그랬어요. 저는 약간 오늘 약간 혼나러 나온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저에 대해서 한번 또 돌아보는 또 어떤 시간을 가지면서 네. 그건 안 됩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네. 보고 왔어요. 예. 근데 오 박사님이랑 얼마나 사칭을 하고 다니시길래. 오행 박사님, 오행. 증거 자료가 있다면서요? 아 이거는 발뺌에도 이거는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 사진을 좀 준비했거든요. 자 네. 보여주세요. 이거는 사칭 정도가 아닌데. 야 저 각도비 너무 비슷하다. 제가 요즘 공연에 다니면서
오잉 은영으로 네, 활동하고 있죠. 예. 잡았다 유로. 그런데 말입니다. 예? 김미려 고객님께서 남편분을 고발하려고 나왔다. 김미려 씨가 결혼 사기를 당했다. 결혼 사기요? 예,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잘생긴 배우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바꿔치기 당한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예. 너 누구야?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결혼하고 나서 지금 20kg가 쪄가지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제는 아니 왜 잘생긴 남편이 왜 요즘 자꾸 너보다 더 망가지느냐 관리를 아예 안 하네 배우 정선희 씨 어디 갔어요? 뭐 약간 왜 얼굴 과소비 하느냐 막 얼굴 과소비예요. 전 진짜 그 정소연님 그 처음에 그 광고를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성 팬분들은 들었죠.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박하땡. 예, 피로 회복제 CF에서 한가인 씨 옆에 있었던 분이 우리 바로 정성윤 씨라고. 꿈이나 예. 재현아. 기억나죠? 그래 내가 기억하는 얼굴이야. 인생은 왼쪽, 오른쪽 흔들리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거야. 지금은 이쪽이다. 저 노릇순가. 학교에서 너무 유명했어요. 정성윤인데. 아니 그 당시. 그때 너 박땡 그 남자가 그래가지고 막 저희 몰래 다른 과인데도 가서 막 보고 그러고. 수업에서 야 어때 막. 아 근데 그 얼굴 있어요 지금. 아니 왜 있어. 웃으면 있긴 있는데 굉장히 호감이고, 예. 근데 조금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마음은. 그렇죠? 너무 안타깝죠. 예, 본인 스스로도 좀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예전에는 저런 모습 보면 조금만 하면 예. 약간 가까워. 가까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쟤는 과거에 그냥 다른 자아구나. 다른 사람이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약간 좀 슬퍼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아하. 느끼는구나. 자, 남편 고발 두 번째 이유. 네. 남편이 직업을 속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배우가 아니라 한때 연남동 총잡이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총잡이를 감독다. 이게 총잡이? 저희 남편이 이렇게 네. 한참 이제 저희 결혼 초반이나 뭐 네. 그럴 때 뒤로 이제 사랑스러우니까 네. 네, 뒤로 쓱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고 이게 총이 겨눠져요. 이게 총이 겨눠져요. 허리춤 어딘가에. 미리 언니가 그 셋째 얘기 아까 얘기했어가지고 셋째. 형부는 뭐 어떤 생각인지. 저는 셋째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제 입장에선. 본인이 너무 정색하면서 얘기하네. 저는 약간 군대를 약간 다시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첫째 낳았을 때랑. 근데 체력이 일단은 첫째 할 때랑 둘째 케어할 때랑 너무나 많은 체력의 한계를 느꼈고 셋째는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너무 사랑스러워. 네. 진짜 솔직히 애가 애교도 많긴 많아요. 첫째보다. 이거 맞네. 미쳐버리겠는 거야. 이런데 셋째는 어쩌겠어. 나 죽어. 셋째 태어나면 진짜 난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근데 연남동 총잡이로서의 그 아직도 아유 아직도 사용만 안 할 뿐이지. 그에게 뒤를 보이지 마라. 부부가 네, 얼마나 이런 것들이 또 사랑을 확인하고 사이가 두 분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고객님께서는 과연 어떤 고민으로 상담소를 찾으셨을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매체를 통해서 저희 남편 이미지가 약간
육아를 좀 많이 좀 계속 해주고 아직까지도 약간 그런 좋은 이미지를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줬죠. 아니 육아 잘하시던데? 그러니까 자기는 청소를 했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청소란 정리. 그냥 이렇게 치워버려. 남편은. 깜빡했네. 아이씨. 아니 이거를 깜빡하는 게 어딨어. 그 자리가 아닌데 어디 올려놓을 때 어디 담아둘 때가 눈에 보이면 제자리가 아닌 그냥 거기에 처박아 놔버려요. 진짜 그냥 이렇게 치우고 청소 다 했다. 아침에 애들 막 계란 후라이 해줬던 후라이팬 그대로 기름 득지득지 묻어있는 거 있고 중국 음식 시켜가지고 짬뽕 국물 싱크대 위에 쫙 묻어있고 라면 스프 가루 막 떨어져 있고 문자로나 연락으로 여보 제발 애들 세수랑 손과 발 좀 씻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이상 진짜 손발도 안 씻겨요. 워낙 바쁘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우리 둘째 발이 시커매가지고 미치겠어. 너무 지금 남편 얘기하다 보니까 아 진짜 너무 덥네. 열이 많이 오르셨나 봐요.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발이 제가 요즘은 일명 썩은 발이라고 그 약간 퇴적층이 쌓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발이에요. 아우 발. 아 뭐야? 어유 야 이거는 좀 어유. 저게 화석이지 저게 사람 발이냐고. 이 실제 발이 정말 썩은 뭐야? 발이에요. 왜 찍어 갑자기? 여보 머리 감았어? 아니? 머리 지금 정수리 떡져가지고 비어 보이는 모습 다 공개한다. 아 하지 마. 아우. 가 이제 가. 화상 발 좀 꾸미고 다녀요. 발 가려졌어. 꾸미고. 뭐 가려졌어. 아빠 지켜줘. 귀엽다. 그 남자분들 자면서 땀 많이 흘리시잖아요. 그거를 며칠을 입어요. 이상한 홍어까지는 아닌데 진짜 막 정말 얄미운 냄새 있어요. 날카로운 이상한 냄새가 있거든요. 그 냄새가 나.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다. 티셔츠를 삭히냐고. 아 진짜 삭히나 봐. 미치겠어. 특별히 뭐 이렇게 애기 키울 때 막 3, 4일 못 씻었 아니 못이 뭐 땀이 나거나 막 그런 것도 없다. 넘어가기도 하고. 아, 땀을 안 흘렸다. 이제 애들 씻기고 나면 진이 빠지니까 제가 땀범벅인데 제가 씻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그렇다잖아. 또 이것도 그렇지. 이해가 되네. 제가 일부러 선물 받은 바디워시 중에 향이 정말 센 바디워시가 있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저는 그 바디워시를 안 쓰고 딴 걸 써요. 그래서 저 씻을 때마다 보면은 안 줄어. 그러니까 맨날 물 샤워만 하나 봐요. 잔소리. 거의 뭐 아이유급이에요, 잔소리는. 예. 젖병 깨끗이 해. 빨래 바로 저기 해야 돼요, 여보. 건조기는 저 옮겨서 돌려줘야 돼. 셔츠 코스 약으로 바로 꺼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냄새나. 알았어. 이제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그게. 그 안에서. 저도 막 그 힘들지만 어떻게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꾹꾹 누르다가 이걸 하는 거를 모르더라고요. 무조건 우리 와이프는 그냥 화내고 잔소리한다. 그래서 얘기해줬죠. 10번이고 더 참고 얘기하는 거라고, 제발. 어떡해, 진짜. 우리 남편 어떡해요. 아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체 전업 일을 하신다는. 그쵸. 예. 집안에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바깥에서 일하고 왔다고 그 라면 스프 조금 흘린 거 가지고 이렇게 무슨 돈 번다고 생생 내는 것도 아니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성현 씨 오히려 조금 제가 울컥하는데요. 네. 아니 근데 저 진짜 오늘 저 성윤님 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많이 이렇게
쉴드를 쳐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딸이 이렇게 쿠션으로 아빠 발을 가려. 꾸미고 다녀요. 발 가려줬어. 이 정도로 다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의 어떤 그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저는 약간 반반이긴 하는데 김민여 씨가 워낙 또 살림을 잘해요. 깔끔하고 지저분한 거 있으면 본인이 다 치우고 뭐 안 된 거 있으면 본인이 가서 다 얘기해주고 워낙 좀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근데 또 성윤 고객님이 또 열심히 또 막 치워요. 아이들 육아도 잘하시고 아 나 이거 모르겠네 누구 편들기가. 아니 지금 이 이야기들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 공방이. 그런 거 보니까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니 우리 성윤 씨는 지금 전업으로 육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육아를 전적으로 맡게 되셨어요? 일단은 사실 뭐 자의에 의해서 사실 하게 된 거는 아니고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는 가성비가 좋고 하다 보니까 누구 한 명은 이제 뭐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역할을 그게 이제 제가 하게 된 거였고 그게 이제 생각보다 길어졌고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정할 게 있습니다. 이제 육아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다 컸어요. 이렇게 이제는 그걸 많이 졸업했다 이거죠. 그런데도 더 안 해요. 애들 밥 차려줄 때 그 캔에 들어있는 햄 애들 밥을 줄 때도 그거를 이렇게 빼서 칼로 예쁘게 썰어서 좀 뭔가 이렇게 반찬 밥상을 차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숟가락으로 이렇게 그냥 대충 퍼가지고 애들 밥에다가 그냥 위에 퍽 엎어가지고 맛있겠다. 그렇게 해야 가장 맛있는 거거든요, 사실. 미래 식가. 저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매너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네, 그냥 밥만 줘. 빨래를 했으니까 여보 건조기 것만 좀 정리해줘요. 안 합니다. 이거를 깜빡하는 게 어딨어. 그래서 여보 건조기 좀 정리해줘요. 그러면 빨래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빨래한 거 건조기에 넣습니다. 끝입니다. 예. 흔들어주기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진짜 한 5번 얘기하면 해요. 아까 그 얘기했던 게 저는 그 썩은 발이라는 얘기를 네. 처음 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마당 있는 집으로 이제 주택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8월 정도였는데 마당에서 그 있잖아요 가는 거 그걸로 발톱이 진짜 이만큼 두꺼운 거를 제가 진짜 열심히 갈아가지고 얇게 맨들맨들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마당이 소복하게. 개그맨들 이게 문제예요. 진짜 그래서 안 아니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발톱이 애들 다 눈 오는 줄 알고 나왔어요. 부부다 부부야. 아니고 에휴. 강아지 2마리도 뛰어나오더라고요. 네. 또 놀란 거 약간 정성윤 씨가 좀 미생이 조금 좀 모자라서 지금 각방을 쓴다는 얘기가 있죠. 어머. 그 사이는 좋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저희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아파트 살 때 집이 좀 넓기도 했었고 완전 이제 이게 학을 떼버린 거예요, 제가. 청소하는데. 네. 난 못해. 난 진짜 못하겠다. 진짜 나 포기. 근데 이제 이사를 했으니 약간 하숙집 개념이에요. 가지고 자 저기는 하우스 인 하우스. 너의 집이야. 그러니까 여보 여기 청소 열심히 하고 진짜 침대 테두리 이런 데 보면은 그 침대 모양 테두리 그대로 이렇게 하얀 각질들이 다다다다다다다. 이거는 우리 성윤 씨를 뭐 곤란하게 하거나 뭐 좀 창피하게 하려고 오늘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네. 진짜 궁금해지잖아요. 왜 이분은 왜 이렇게 청결에 대해서는 왜 좀 약할까? 이분은 왜 그럴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해명할 기회를 좀. 그게 뭔가 있었겠죠. 안 씻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 이틀에 한 번,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씻을 때가 네네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밤늦게 이제 애들 다 재우고 씻고 그러다가 이제 가끔 이제 이틀에 한 번, 뭐 크게 뭐가 묻지 않았으면 뭐 그런 경우가 이게 있어요. 뭐 어떤 게 묻어야 누가 묻어야 되지? 이게 뭐가 묻어야 똥이 묻어야. 강아지 똥이 묻는다든지. 네. 물론 제가 막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서 주지는 않지만 항상 애들
먹을 거, 음식 그리고 이제 뭐 밸런스 같은 거 이런 거는 꼭 좀 챙겨주는 편이거든요. 물론 빨래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너무 미안하고 할 말이 없는 게 제가 이제 쓰레기 같은 거는 좀 도맡아서 좀 잘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점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분리수거. 뭐 그런 거는 다 제가 하고 약점이 이제 빨래 같은 경우긴 한데 근데 이분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분 기준에 이제 제가 너무 미흡한 거예요. 좀 억울합니다. 진짜. 그 지금 해명하신 김에 그거 한 가지만 아이들 씻기는 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배우님. 그쵸. 아하, 이거 참. 특별히 땀이 나거나 특별히 뭐가 묻었거나 이러지 않으면 네. 그냥 뭐 이렇게 면역력 키우려고. 네. 세균도 약간 좀 있어야. 지금 박사님 어허. 오 박사님 대충 뭐가 지금 이게 계산서가 나왔죠 지금. 그렇죠. 예. 네. 아니 우리 이제 결혼을 하면 아니면 이제 연애를 해서 이제 굉장히 연인이 이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신체 접촉을 하잖아요. 공간을 같이 사용하잖아요. 이때 한쪽 배우자 내지는 한쪽 연인이 너무 깔끔해. 이것도 좀 괴로운 문제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지나치게 또 좀 지저분해.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배우자 이 청결 문제 이런 게요. 어떤 경우는 중대한 피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중대한 피해가 생기면 이게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해요.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청결 문제는 딱 정해진 기준은 사실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그리고 이제 이걸로 계속 이제 소소하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개인의 위생, 청결, 공간의 위생, 청결이 생각보다 갈등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특히 위생, 개인의 위생, 공간의 어떤 청결 이런 게 잘 해결이 안 되면 이 배우자가 안 하니까 결국 내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사 부담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걸로 갈등이 되게 많이 생기죠. 근데 이제 이 위생과 청결은 사실은 생활 습관이기도 하지만 약간 집안 내 가풍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머리도 막 떡이 져 있고 맨날 막 비듬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옷에 묻어 있어도 뭐 그냥 그리고 뭘 먹을 때 손가락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닦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쓱 그런 걸 늘 보고 크면 사실 그거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아빠가 그 부분에 좀 느슨하거나 소홀하면 그걸 챙기는 걸 애들이 배울 기회가 굉장히 없는 거죠. 아이들이 성장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인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두 번째는요. 여러 사람과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의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청결을 잘 유지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이자 사회적 관계를 잘 맺는 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더구나 육아 대디이기 때문에 성윤 씨가 그 생각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성훈 고객님, 옷샘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막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약간 막 공존하는데요. 네. 예. 아이들이랑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확 뭔가 많이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네. 느낌도 있고요. 예.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원래부터 좀 그런 편이세요? 아니면 안 그러셨는데 아이들 육아하시면서 조금 더 두드러진 것 같으세요? 육아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 예,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아무튼 육아를 하면서 좀 만사 귀찮다든가 또 그런 면이 좀 있으세요? 예, 요즘에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내가 평소에 생각했을 때 요즘 조금 가라앉아 있다라고 느끼세요? 약간 처져 있다라고? 예,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왜 여쭤봤냐면요. 네. 그냥 좀 이 정신 건강 상태와 개인의 청결 위생이 좀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안 그러던 분이 좀 만사 좀 귀찮고 굳이 꼭
밖에 나갈 일이 있지 않으면 집에 있을 땐 그냥 귀찮아 그러고 안 닦는다든가. 예. 네, 그리고 옷도 이렇게 자주 갈아입던 분인데 그냥 그런 것도 좀 다 귀찮고 이러면 이제 약간 우울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되게 이제 엄마들이 이제 전업으로 아이들을 육아하거나 가사를 할 때 너무 사랑하지만 또 너무 이것이 행복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보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육아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겪기도 하거든요. 네네. 좀 그런 게 있으세요? 그런 경우가 심할 때가 있었죠. 들어볼까요? 육아 우울증이. 네. 모아만 있을 때, 모아가 완전 한 돌도 안 됐을 때, 그렇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그렇죠. 그때 제가 집에서 한창 전쟁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막 하여튼 뭐 그때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제가 잠도 잘 못 자고 막 그랬을 때여서 엄청 심적으로 이제 힘들 때였는데 와이프는 이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촬영하고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락도 잘 안 되고, 잘안 되고. 예. 그래가지고 왜 안 오지 하고 있는데 왔어요. 예.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일정 끝나고 자기도 본인도 힘드니까 주차장에서 약간 이렇게 조금 쉬다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온갖 막 감정이 다 북받치니까 막 울었어요. 제가. 근데 우리가 이제 쭉 얘기를 나눴는데 성윤 씨가 어쨌든 쭉 전업 육아 대디를 하면서 약간 저는 울적해지셨다고 봐요. 약간의 우울감을 느끼신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유 그래 애 키우는 거 힘들지. 다 우울했어. 이렇게 끝나면 네.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 얘기고 우리 이 시간만큼은 성윤 씨가 잘 알아차려서 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는 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윤 씨가 이렇게 육아를 하시면서 우울감까지 느낄 정도로 힘들었던 그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저는 태어나서 앰뷸런스를 처음 타봤거든요. 차가 엄청 막혔어요. 차가 막히다 보니까 한시가 급한데 숨을 잘 못 쉬니까 제가 이제 뭐 종교가 없어요. 근데 진짜 사람이 간절하니까 막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살려주세요, 계속. 살려주세요, 계속. 살려주세요, 계속. 딱 이제 낳자마자 근데 저는 딱 느꼈어요. 뭔가 우리 애가 왜 이렇게 턱이 작지? 딱 그 엄마의 촉이란 게 바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콜라겐 결핍일 수 있겠다. 콜라겐 결핍? 그래가지고 여보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정상으로 나온 것 같진 않아. 이제 의사분들은 이 약간 최악의 상황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혹시나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멍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됐다. 하여튼 뭐. 많이 힘들었죠. 저는 진짜 조리도 안 했어요. 조리원에 있으면 다른 애기들 울음소리가 들려서 못해요. 우리 애는 없는데 왜 내가 이 방에 혼자 있어야 되지 해서 못해요. 죄책감 때문에. 저 그냥 쉬라고 얘기했죠. 그냥 우리 자식도 중요하지만 나한테는 당신이 더 중요하니까 먼저 일단은 몸을 조금 추스리고 그 다음에 본인은 확고하게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잘 걷지도 못했어요. 걷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 그랬어요. 되게
얘기만 들어도. 부모 마음이 어떨까. 네. 그러니까 딱 네. 낳고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선생님들이 시키고 이제 예, 분유 먹이고 하려고 하는데 애가 이제 턱이 작으니까 혀는 정상. 네네. 그러니까 혀가 아이 턱에 비해서 큰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숨을 못 쉬는 그렇죠, 거예요. 못 쉬는 그래서 이렇게 쉬니까 이상하다 하고 일단 분유를 먹여볼까 하셨는데 여기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네네네. 이게 또 기도 넘어가죠. 쪽으로 네네. 넘어가가지고 또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큰 병원을 가보셔야 될 것 같다고. 아, 네. 태어나자마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연분만이니까 이렇게 준비하면서 친구들이랑 막 야, 나 애 낳고 야 우리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막 이러고 있었는데 되게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애가 어디가 아파서 태어났다 그러면 막 그런 위로해 주잖아요. 절대 네 탓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만 하는데 그냥 저도 똑같이 제 탓 같고 첫째는 너무 진짜 막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애지중지하게 했는데 너무 둘째라고 내가 방심했나? 언제 어디서 내가 방심을 했길래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 막. 부모라면 다 또 그런 자책을 네. 또 하게 되죠. 그럼요. 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슬퍼만 할 수가 없는 게 첫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병원 나오자마자 바로 일 시작하고. 오늘 밤을 못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멍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만 봤던 것 같아요. 뭐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진짜 바로 땅바닥만 보고 눈앞에 놓여진 것만 집중해서 해결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고 저도 이제 당연히 제 탓 같은 그런 어떤 후회와 뭐 탓만 있는데 이제 그거를 더 뭐 그런 감정이 빠져 있을 겨를도 없이 눈앞에 있는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이제 뭔가를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네. 지금은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가지고 진짜 괜찮아요. 네. 근데 저만 그런가요? 이 콜라겐 결핍증이라는 걸 처음 들었는데 나도 처음 들어. 박사님 이게 어떤 네. 질환인 거예요? 뭐 콜라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콜라겐은 대표적인 게 어디에 많죠? 족발. 피부. 네, 그래서 그치. 이게 피부 안에 콜라겐들이 이렇게 결합 조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를 단단하게 탱탱하게 이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콜라겐이 많이 부족하면 이걸 당기면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결합 조직들이 안에 콜라겐이 단단하게 지지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눈에도요, 이 공막과 각막, 결막 이런 것도 다 이런 콜라겐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힘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얘 눈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망막 박리도 좀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귀도 고막 이런 데도 다 이게 콜라겐이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완치는 가능한? 완치란 개념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콜라겐 결핍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늘 굉장히 주의하면서 의학적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 콜라겐 섭취도 하고 좀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 중에서 엘러스단로스 신드롬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콜라겐 성분이 우리 심장에도 왜 승모판 같은 판막에도 이게 다 있는데 이런 데 영향을 주게 되면 심장에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긴다든가 또 대동맥이 이렇게 잘 탱탱하게 유지되는 데도 이게 콜라겐이 다 영향을 주는데 이런 쪽에 문제가 있으면 조금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이제 아이들마다 증상이 다른데 이윤이는 이제 구개열이 살짝 목젖 부분에 있었어가지고 그거 이제 수술했고 아직도 턱은 자라나고 있는 상태고
근데 또 불행 중 다행인 게 저희 둘 다 한턱 하거든요. 근데 저희 이윤이만 얼굴이 이렇게 턱이 작게 태어나가지고 네. 그나마 약간 난 그게 또 은근히 좋더라고요. 긍정적이야. 아니 근데 다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자녀한테 이런 좀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면 그 아픔은 마음이 찢어진다는 표현으로는 너무 약한 표현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텐데 그래도 두 분이 이걸 이렇게 조금 이겨내 가는 데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좀 버티고 네, 이것들을 좀 겪어 나가셨는지. 사실 저 혼자였으면은 저는 굉장히 절망에 그냥 빠져 있었을 거예요. 저 혼자였다면. 근데 와이프가 굉장히 장점인 게 그 절망 안에서 굉장히 기운을 내는 스타일이에요. 정말. 그리고 그게 다 주변을 다 긍정적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참 좋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보고 간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아이들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미려, 정성윤 너희가 힘들어봤자 우리 아이만큼 힘들었겠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 괴로움에 빠져 있을 순 없어. 절대. 오케이, 일단 알았으니까 인정은 할 테니까 잊고 나아가자. 뭐 아이가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삶을 쭉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어려움들이 생겨요. 누가 그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두 분은 서로를 탓하지도 않고 용기를 주고 북돋으면서 잘 헤쳐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두 분 이야기하시면서 좀 제가 이런 면이 있구나라고 좀 발견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미려 씨는 그 높은 자아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세요. 높은 자아 강도라는 게 뭐냐면 나는 이런 걸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야 나답지. 나는 잘 헤쳐나갈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이제 자아 강도, 이고 스트렝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높게 설정되어 있는 분이시죠. 딱히 엄마의 촉이란 게 바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일단 알았으니까 인정은 할 테니까 잊고 나아가자. 그래서 실제로 내적인 자원도 굉장히 풍부하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도 생각하시고 나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반면에 조금 미려 씨는 어떤 게 있냐면 인간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끼는 좌절감이나 어려움을 약간 부인하는 면이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힘들지만 그래 힘들어. 근데 난 힘을 낼 거야. 와. 나는 안 힘들어. 나 이거 하나도 안 힘들거든. 여기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힘들어하는 그 미려 씨 자신을 부정하죠. 잘 안 받아들이는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힘든 일이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되게 자신이 괴롭혀요. 근데 그것도 또 오래 안 가요. 스스로 딱 알아서 남편한테 얘기를 하죠. 내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나 본데 여보 나 요즘 힘든가 봐.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나면 또 뿅 하고 또 괜찮아지고 약간. 성윤 씨는 그 생각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는 분이세요. 사고 중심 유형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차분하시고요. 신중하시고요. 그래서 뭘 결정을 할 때 선택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한 번에 이제 고려를 하니까 결정을 잘 못한다든가 쉽게 엄두를 못 낸다든가 시작을 좀 잘 선뜻 못하는 면이 있죠. 멍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실 저 혼자였으면은 저는 굉장히 절망에 그냥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조금 이제 긴장도 하고 약간 이제 불안이 높아질 수도 있고 이제 걱정을 좀 사서 하는 편이기도 하죠. 육아할 때 좀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육아는 진짜 예기치 못할 자질구레한 것부터 심각한 거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문제들을 늘 시시각각 직면해야 되고 이거를 대하고 다루어야 되니까 생각보다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려웠었어요. 네, 지금도 어렵고
모아가 이제 크면서 네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깜짝 놀랄 정도의 말들을 저한테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뭐 아빠는 직업이 뭐야?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이제 애가 사고력이 이제 네네. 깊으시다 보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 혼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얘네들이 크면서 얘네들 눈에 비춰지는 아빠의 모습들이 이제는 너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생각 없이 사실 막 지내왔거든요. 근데 크면서 아빠를 어떻게 좋은 기억으로 다 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엄청 깊어지고 있긴 해요. 네. 육아, 양육은 부부가 엄마 아빠가 함께 하는 거다. 물론 함께 한다고 50대 50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거 서로 하면 되거든요. 이 지금 미려 씨하고 성윤 씨도 아빠가 전업으로 아이들 육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현실에서는 좀 어려움이 실제로 좀 있어요. 일단 어떤 어려움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아이들을 키울 때 주변에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눠요. 그래서 왜 아파트 앞에 뭐 그렇죠 놀이터 같은 데 가면 이제 애들 데리고 나오면서 뭐 아이 그때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듣기도 하고 또 맘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정보를 좀 교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서로 애 키우는 사람들끼리 그냥 조금 위로도 하고 서로 힘도 좀 이렇게 불러 넣어주고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로는 아직까지는 엄마들 내지는 돌봐주시는 이모님도 다 되게 여자고 그죠? 이모부님이 와서 봐주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할머니들은 나와서 또 젊은 엄마들하고도 그런 대로 어울리는데 할아버지가 데리고 나와서 젊은 엄마들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 건 그게 선뜻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그런 이제 어린아이들, 영유아들 키울 때 되게 이제 양육자들이 여성인 경우가 아직은 좀 그런 대로 많으니까 전업 아빠인 경우에, 전업 육아 대디인 경우에는 거기 끼어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거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얘기 잘하는 분도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 아니면 하루 종일 어른하고 말을 할 상대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네요. 그런 거 생각을 못 하고 살고 있다가 그래서 들어오면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진짜.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저한테. 와 진짜 수다쟁이.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감정을 나누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꼭 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하는 것 중에 힘을 많이 얻거든요. 아마 이런 것도 좀 약간 울적해지는데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약간 죽어 있다. 그렇죠. 그런 느낌을. 그러네요. 침체되는 거죠. 네. 그리고 대체로 이제 전업 육아 대디인 경우에요. 의외로 아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한대요, 생각보다. 네. 뭐야? 이거 애들 미역국 끓여주려고 내가 사는 건데. 그러고 이거 고기를 구웠는데 여기 김치를 왜 덜어서 먹어야지? 기름 다 튀어가지고 이거 내 소중한 묵은지인데 이거를.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한대요, 생각보다. 네. 왜냐하면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양육을 주로 이제 엄마들이 담당을 많이 하니까 이제 굉장히 오랜 전부터 이렇게 보고 배우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들이 육아를 한다 그러면 대체로는 좀 서툰 면들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미덥지가.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옆에서 뭐 했어, 이거를 했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업 육아 대디의 가장 어려운 난공불락은 바로 와이프야? 작은 어머, 격과의 동침이구나. 야, 이거 쉽지 않네. 그것도 상처가 됐어요. 미안합니다. 엄마들이 전업으로 아이들 육아하고 가사할 때 엄마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야? 이런 거 잘 안 물어보는데 아빠는 원래 직업이 뭐야?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업 육아맘보다 전업 육아 대디에게 고려를 해줘야 되는 나름 힘든 부분이 자아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너무 사랑하지만
애를 전업으로 애들을 키우다 보면 나중에는 나 뭐 하는 사람이지? 나 누구지? 뭐 이런 약간의 그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만약에 주변의 편견이라든가 약간 뭐 그런 시선을 받게 되면 더 좀 힘들어질 수도 있죠. 네. 그런 혼란이 엄청 많았죠. 네. 지금도 있는 엄청 거죠? 깊게 있었고 지금도 현재 많고요. 엔지 중에. 네.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네, 할 수 있을까?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정말 이 소용돌이 마음의 소용돌이가 엄청나게 커요 요즘에. 사실. 네. 근데 선율 씨 이런 얘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펼쳐놓고 조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물론 이제 뭐 그런 속 깊은 얘기도 하지만 또 약간의 뭐라 그럴까 자존심이랄까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맞아요. 다 얘기하지는 또 못하거든요. 어떤 사실. 느낌인지 알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긴 하는데 무슨 뭐 약간 저기 밑에 있는 것까지 그렇죠. 남자로서의 그 그게 마지막 맞아요. 그게 자존심. 안 사랑하거나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 개인으로서의 아주 근원적인 본인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이 몹시 불편하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게 항상 불안하죠. 불안해요. 다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아이들한테 아빠란 존재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그 자랑스러운 아빠가 돼야 될 텐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도 당연히 많고. 가끔은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연기를 물론 하긴 하겠지만 예전처럼 막 목숨 걸어서는 못하겠다. 만약에 둘이 동시에 일이 겹쳐? 주변 친구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돈이 조금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여보 커리어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난 무조건 여보 하라고 할 거야. 제가 한번 저를 좀 깊게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 했을 때 다시 뭔가를 하기가 이런 공백기가 있고 나서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연기를 안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적도 있어요. 안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활동하면서 받았던 어떤 그 개인적인 힘듦과 그 상처들이 때문에 제가 그거를 그만하고 이제 다른 일들을 좀 해보자 해서 이것저것 좀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NG를 내면 저기 막 손 들고 서 있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 많았지 뭐. 저기 벽 보고 손 들고 있어. NG 내면 막 그렇게. 그래서 대본을 하나 외워도 한 새벽 3시에 탁 건드려도 다다다다 나올 정도로 해야 제가 안심이 되거든요. 막 소심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저 뭐 사람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하는 얘기들인데 혼자 막 소갈이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막 누적되고. 저는 이 뭔가 방송에서 활동을 잘 하기가 쉽지 않은 성격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좀 아픔이 네. 꽤 깊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약간 고등학교 때부터 활동을 좀 시작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뭐 잡지 모델 좀 시작을 해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이제 그 광고까지 찍게 됐던 거예요. 이게 대부분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 시기를 밟아 오잖아요, 보통. 이제 그 안에서 우여곡절도 겪고 하면서 성장기를 겪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빠른 시간에 운 좋게 갑자기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20살이기도 했고 학교에서도 뭐 제대로 된 교육이 사실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잘 못 나갔거든요. 바쁘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점점 이제
이 속이 이제 자꾸 보이는 거죠. 내실이 이제 없는 게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자꾸 자신감도 잃어가고 일은 없어지고 여러 가지 주변에 그런 저한테 상처되는 뭐 여러 가지 응원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기가 그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진짜 매일 그랬어요. 매일 거기 올라가서 벽 보고 손 들고 있었고, 가끔 이렇게 술 한 잔씩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좀 심해지면서 너무나 가슴 속에 그러니까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그 강박이 너무 큰 거예요. 막 엔진 내면 안 돼. 그러니까 엔진 내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 연기를 내가 하는 게 이득인 건데 그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더 이게 악순환에 뭐가 빠지게 되면서 그냥 그 과정이 저를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서만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 영향들이 다 가족들한테 가다 보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가성비도 안 좋은데 해야 되나 막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욕심 아니냐, 욕심 아닌가 제 안에 그런 생각들이 계속 싸우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좀 고민을 계속 했던 거죠. 이런 얘기까지 미래 씨한테 하던가요? 이런 얘기까지는 다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고. 그러니까 이게 막 크나큰 상처겠다라고는 어렴풋이. 생각을 못했죠. 저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에이 벽 보고 손 들고 있었어. 네. 김미려 네가 더 잘 연습해서 잘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버리는 편이어서 저는 좀 안 쌓아두거든요. 어떤 영역에서든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좀 있어요. 그분들은 빼고요. 대체로는 그걸 되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거기에 근접해 가면 밑바닥부터 겹겹이 쌓아 나가요. 예를 들어 뭐 배우 그러면 뭐 연극 무대 뭐 아니면 이제 아주 단역부터 시작을 해서 연기를 탄탄하게 배운다든가 갖은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겹으로 보면 한 겹 한 겹 쌓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단단하죠. 성윤 씨 같은 경우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기보다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맨 밑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엄청나 전 국민이 다 알아보는 막 뭐 이렇게 되는 이제 스타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연기자라면 이제 연기라는 것들이 그 업계에서 왜 가진 것들을 겪으면서 쌓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기회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겪었던 일들이 굉장히 아픔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손드는 거라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 시대의 기업들이 사실 이제 그거를 딛고 가기에는 확실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픔이 자꾸 건드려지니까 선뜻 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동기나 의욕이 다 떨어지신 것 같아요. 동기는 뭐냐면요. 행동으로 실행을 하는데 필요한 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의 요인의 총칭을 동기라고 해요. 이것도 좀 많이 떨어져 있으신 것 같고 의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마음과 욕망. 약간 육아 우울을 겪으면서 의욕도 조금 떨어지신 것 같고 또 아주 이 배우를 내가 정말 절절히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도 조금 더 정립이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려우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서 해보라고 좀 권유를 했었고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그죠? 나도 저 얼굴이었으면 나도 네. 배우 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깊이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시작을 일단 했고 거기에 자꾸 이유들을 갖다 붙인 하게 되니까 그랬는데 더군다나 그 상처까지 있으면 그렇죠. 더더욱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그렇죠. 좀 몰두하기 어렵겠네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막 왜 연기를 할 때 세 분 다 그런 마음이 있으잖아요. 와, 이거의 경험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경험치보다는 그때 현장에서 겪었던 아픔과 상처의 경험치가 더 크다고 느껴지면 이걸 유지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때 쾌감과 희열과 뭐 보람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반에 이제 하는 긴장도가 훨씬 더 저는 컸었어서 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연애할 때부터 남대문 시장 갔는데 거기서 사인해 주세요. 근데 사인할 때도 되게 약간 민망해하는 것도 많아. 자식이 와 해. 그리고 딱 해서 이렇게 딱 주려고 칸에서 봅시다 써 빨리. 저는 항상 그래요. 이 꿈을 크게 꿔야 그게 정말 가까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보 말이 씨가 된다고 빨리 쓰라고 했고 내가 썼어. 가끔 놀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칸이 뭐지? 너무 안 되니까 칸이 빈 칸이었나?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긴장도를 풀어주려고. 빈칸이라뇨. 놀렸잖아요. 빈칸을 채워 나가라는 거지. 아니지 빈에 갔다가 칸으로 가야 그 성윤 씨는 세 가지를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기와 의욕과 정체성. 네. 이 세 가지가 조금 더 분명해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기는 행동을 일으켜서 실행하는 데 필요한 힘이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낮아져 있으면 머릿속에 생각이 아무리 그득해도 실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행동화를 일으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욕은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욕이 떨어지면 적극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정체성이 약간 어떨 때는 좀 헷갈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배운 것 같은데 연기를 다시 좀 할 수 있을까? 아직도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가는데 내가 아직도 좀 육아에 전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자꾸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나무라고 본다면 좀 뿌리가 단단하면 훨씬 더 잘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이들한테 있어서 배우 정성윤보다는 아빠 정성윤이 아이들한테 훨씬 소중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애착이나 이런 게 안정되게 잘 형성이 됐을 거고 평생 살아갈 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을 하셨다는 거를 깨달으시고 잊지 마시고 여기서 어떤 오늘 인간으로서의 뿌듯함과 자긍심, 보람을 자꾸 느끼면서 나는 두 아이의 아빠야. 그리고 나는 김미려의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야.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뿌듯하게 단단하게 좀 뿌리를 내리는 거를 매일매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자각하고 매일매일 외쳐보고 매일매일 따뜻하고 나지막하게 나한테 말해주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쌓여야 돼요. 이게 아까 겹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게 한 겹, 두 겹 쌓이면 이게 내게 돼요. 내 것이 되면서 나의 생활이 되고 이 생활이 쌓이면 삶이 되고 이 삶을 지탱하는 기준과 가치관이 되거든요. 해보시면서 이걸 회복하면 그 다음에 어떤 작품을 하는지 뭐 그게 영화가 될지 드라마가 될지 아니면 연극이 될지 그건 나중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잘 풀려나갈 것 같아요. 또 뭐 당연히 미려 씨도 옆에서 남편한테 이 부분 굉장히 많이 격려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이게 어떠한 나의 정체성의 어떤 면보다도 제가 볼 땐 가치 있는 면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은영매직. 아빠는 애착 지킴이, 엄마는 애정 지킴이. 네. 잊지 마시라고 저희 금쪽 상담소 굿즈 나왔네요. 아빠는 따로. 그다음에 엄마 거 엄마는 엄마는 애정 지킴이. 네. 아유,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다. 제가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제가 막 잔소리하고 하지만 또 애들한테는 진짜 안 그러거든요. 아빠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제일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 어떡해. 왜? 눈물이 날 것 같아. 이거 너무 울다가 웃고 이러는 아니 그동안 너무 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또 남편이니까 저 순간 시상식인 줄 알았어. 저희 남편이 좀 그러니까 제 말을 안 들어요 잘.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줘도 나쁜 얘기를 해줘도 잘 안 듣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진짜 제가 막 해주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남의 말은 잘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 힘을 좀 받아서 좀 이제는 저희 남편이 좀 연기를
꾸준히 할 수 예, 있으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금쪽 상담소를 계기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성현 씨는 오늘 어땠습니까? 선생님 덕분에 일단 자신감을 너무 많이 얻고 가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잘 안 해도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좀 자신감 있게 해요. 할 수 있어, 여보는. 또 내가 너무 갔나? 화이팅 합시다. 네, 세상 속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How did you like는 어땠니? 1세대 스타 강사분이십니다. 따님이 더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151만 유튜버예요. 슈더님 노래 엄청 잘 보시죠? 아빠 나 그 병원에 갔었는데 ADHD래 그러는 거예요. 더럽다고 인식 잘 못하고 주변 정리 잘 안 되고 그냥 멍 때리고 지내다가 대학교에 지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걸로 정말 오래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까 봐 신경을 꽉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애들이 있어서 살았지 제가 싱글이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 문단열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널 A